원래 책을 대중 마음 공부하면서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저희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그 류시와 시인의 그 번역으로 된 책이죠. 그거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톨레가 그 강연이나 그 인터뷰에서 한 내용들을 저희가 입맛에 맞게 조금 편집해서 그거를 같이 프린트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째, 물론 톨레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죠? 서양에서 말하기를 세계 3대 영성가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한 4-5권 있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지금 이 순간에나, 고요함의 지혜, 이런 것들. 그 일화나 에세이적인 그 깨어남의 순간들에 대한 것도 인터넷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도 자기 소개를 할 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용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제일 첫 번째 꼽은 것은 생각 바라보기에 대한 톨레의 유튜브에 나온 강연 중에 한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자, 톨레는 이렇게 말하네요.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래요. 우리의 불행이 돈에 있고 그 사람에 있고 성공에 있고 인정에 있는 줄 알았더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톨레는 말하네요.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멈출까요? 라는 인터뷰어가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톨레는 3개로 나누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바라봐야 합니다.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게 나는 이 생각이 싫어가 아닌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것도 생각입니다. 이건 좋아, 이건 싫어가 아닌 거울처럼 개입 없이 봐야 합니다. 생각이 그대로 존재하게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자,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 어떤 중독 때문에 이렇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꽤 되시거든요. 현대사회는 중독이 아주 흔하죠.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운동, 꼭 약물 중독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 중독도 많고,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런 거에서 오는 외로움, 그런 중독들도 많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죠. 외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자, 이런 것들도 다 중독적인 형성,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내 감정에 대한 중독이 아닌가요? 그랬을 때 이런 중독 현상들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약물 중독도 그렇고 어떤 감정 중독도 그렇고 깊이 들어가 보면 생각에 대한 중독입니다. 정말 그 알코올, 어떤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중독되는 것들이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보다는 그 생각이 어떤 쌓임을 이루어서 어떤 해석을 내 안에서 어떤 명령어를 자꾸 집어넣는가, 그것이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약에 있거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 중독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어쨌든 불행도 그래서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불행한 이유가 돈에 있거나 사람 관계에 있거나 내 감정에 있거나 나의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에 있다라는 이 톨레의 말에 너무나 긍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명상원에서는 호흡을 바라보고 심수심법,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출입신념이라고 그래서 뱉고 들어오고 하는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바라보는 연습이죠.
윗바사나라고 하는 챙김의 연습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톨레는 그 생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라보는데 관찰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네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관찰자, 오해하기 좋은 단어죠. 관찰자라는 건 뭐예요? 관찰할 사람이 있고 관찰할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누군가가 관찰한다라고 하는 나와 너라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 회원 중에서도 너무나 내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관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관찰이 정말 잘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관찰이 정말 잘 되는 것이 그 상황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어떻게 그 상황과 분리된 채로 알아차린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 상황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알아차려져야지 그 상황과 분리된 나로서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찰은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산 너머 불구경 같이 해볼게요. 자, 강 건너에 불이 났는데 자, 관찰자면 불이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났네 하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집이더라. 막 뛰어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불이 났네. 사람들 이렇게 안 타야 될 건데 어찌해야 될 건데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염려하는 말 몇 마디 하면서 불 구경하는 거 되겠습니까? 내 재산, 내 집인데. 그랬을 때 관찰이라는 것은 거기에 연결되어서 나도 또한 포함되어서 관찰이 돼야지 내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관찰한다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마음 공부하고는 그렇게 물론 세상 살아가기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잘 분리되니까 내 감정도 잘 분리될 거고 그 사람하고도 좀 더 교양 있게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 날 관찰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 관계도 별 문제 없는데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는 것이 마음 공부의 관찰하고는 구분돼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 부분에 어떤 안내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관찰자가 되는 거 그래서 너와 나가 아니라 보는 자와 보임을 당하는 자로 구분되지 않는 알아차림이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알아차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막 관찰자는 사람들은 관찰해야지 돋보기 보고 관찰하듯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관찰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뜻 때문에 마음 공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항상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얘기를 나누자 정정할 부분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각을 바라보는 게 나는 이 생각이 싫어가 아닌 판단 없이 바라보는 거 좋죠. 관찰자가 되는 거 내가 너를 관찰해 이렇게 되면 판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내가 너를 관찰한다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관찰을 하되 판단 없이 바라보는 거. 판단이 없으면 나다 너다가 있겠습니까? 시비분별이 어디서 일어나는데요?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판별에서, 분별에서. 그런데 그 분별 없이 그냥 바라보라고 하네요. 그것이 관찰이라고 표현되나 봐요. 판단하면 판단하는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지 어디예요? 생각으로 넘어갔잖아요. 관찰의 영역, 판단 없이 바라보는 영역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면 판단하는 그것까지도 그냥 판단 없이 바라보는 거. 판단한 선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는 판단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말고 그냥 판단 없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바라보는 거.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나요? 없나요? 생각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그 생각을 내가 이 생각만 해야지 저 생각만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연습보다는 단 한 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모든 것을 두루 꿰일 정도로 통찰력 있는 깊이 있게까지 내려가는 것이 좋지,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해봤자 일체가 마음이 일으키는 세상인데 그 마음에서 어떤 것을 취해서 들어간다 한들 마음으로 통하지 않겠어요. 꿈속에서 어떤 거 다양하게 다 알아서 꿈인지를 아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를 바르게 그리고 청정하게 관찰하고 꾸준히 관찰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패턴을 분석해내는 것, 카르마죠. 패턴이라는 거, 업성. 그런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이거 조금 해봤다, 저거 조금 해봤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그렇습니다. 모양이 달라도 통하는 길은 단 한 가지로 끼어지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를 꾸준히 진득하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판단하는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 생각까지도 다 알아차리면 좋겠다.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이 관찰이라면 그냥 관찰하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좋아. 이건 싫어가 아닌 거울처럼 판단 개입 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 신심령의 지도는 지극한 도는 무난하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지만 않으면 간택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고 애착하는 그 간택, 증오하고 사랑하는 그 간택만 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무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네요. 좋아 싫어가 아니라 그냥 판단 개입 없이 바라봐야 된다고 하시네요. 자, 생각이 그대로 존재하게 놔두세요. 이 말 참 좋죠. 판단 없이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대로 존재하게 놔두는 거 참 좋습니다. 자, 생각을 어떻게 멈출까요?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우리의 불행은 생각에서 온다.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멈출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래는 판단 없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대로 존재하게 어떻게 놔두래요. 조작하고 통제하지 말고 놔두래요. 자, 물을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는 조작하고 통제하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더 효율성 따져가면서, 자, 아무리 좋은 효율성 따져가면서 물을 막아봤자 물기를 터져서 물이 흘러가게 놔두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네요. 두 번째는, 자, 생각을 어떻게 멈출까요? 첫 번째, 판단 없이 바라보면서 그대로 존재하게 놔두세요. 두 번째는 가끔은 의식적으로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겁니다.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걸 자주 해주세요.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숨 쉰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있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에 생각이 멈추고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지죠. 이때 라디오를 들으며 조깅을 하면 고요해지기 어렵습니다. 일단 몸을 지치게 하면 생각이 멈추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나오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면 현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관한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건 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조용해지면 현존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의식의 큰 변화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자, 생각을 어떻게 멈출까요? 라는 명제에 대해서 두 번째 대안은 의식적으로 흐름을 멈추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조금 걸리는 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자, 아까는 뭐라고 하셨어요? 판단 없이 바라보고 존재하게 그대로 놔두는 것은 내 의식을 쓰는 건가요? 안 쓰는 건가요?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의식을 써서 생각의 흐름을 멈추래요.
그래서 저는 환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너무나 이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막 땅속까지 들어갈 때 환기를 해서 산책을 하거나 조금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그날 좀 쇼핑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환기를 하는 거. 그 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가는 것의 흐름을 좀 멈춰주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의식적으로 가는 것이 의식적인 알아차림이 되면 어떨까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의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겠죠. 왜? 내가 알아차리잖아요. 나라는 에고가 알아차리는 거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볼게요.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그는 어떻게 해석하면서 의식이라는 두 번째 대안을 제시했는가를 보면 되겠죠. 자,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걸 자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걸 자주 하세요. 계속 볼게요.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숨 쉰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 안으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오는 것을 의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수행법에는 관법 수행, 윗바사나 호흡관 수행, 그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워식 명상 같은 거는 이제 어식 명상, 걷는 명상도 많고, 명상 많죠. 그런 명상들이 다 알아차림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 한 곳에 뚜렷이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의식적으로. 자, 그랬을 때, 자, 의식 되게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어떤 자발성, 자율성, 이것이 생겨나면 누가 자발적으로 자율성으로 하나요? 에고가 나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식적인 집중과 있는 그대로의 집중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식적인 집중은 뭐예요? 배제를 기본으로 한 집중입니다. 바늘 끝을 본다. 예를 들면 내가 방 안에서 바늘 끝을 본다 하면 바늘 끝을 의식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이 정말로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어때요? 주변 사물에 대한 배제가 일어나죠. 바늘 끝만 보일 거 아니에요. 있는 현상의 전면적인 알아차림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의식적인 집중이 일어나니까 알아차림이 바늘 끝에만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흐름 속에 있을 건데, 그러면 알아차림에서 일어나는 집중은 어떤 거예요? 배제가 없는 집중이에요. 배제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늘 끝을 집중하는 건 뭔가요? 선택적인 집중이잖아요. 뭐가 벌써 들어갔어요? 나의 조작과 통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운 집중이 된다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허용적인 거, 그 허용적인 거 안에서 나는 어떻게 그냥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들리면 듣고 보이면 보고 느껴지면 느끼는 것에 모든 감각이 열려 있으면서 다 허용되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서 내가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배제가 없는 집중, 조작이 없는 집중, 그게 알아차림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렇게 나아가는데, 의식적인 집중이라는 건 조작과 통제를 기본으로 해서 한 곳에 에너지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의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하는 방식하고는 좀 틀린 것 같네요. 자, 의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이 멈추고 고요해지는 것. 그런 의식적인 집중이 일어나면 생각이 멈추고 고요해진다고 하네요. 생각이 멈추고 고요해진다. 바늘 끝을 집중하면 생각이 멈추고 고요해지나요? 긴장 때문에 고요해지기는 힘들어요. 내 의식을 바늘 끝에 집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바늘 끝에 내 의식을 온 신경을 집중해서 바늘 끝만 보고 있다. 나는 긴장 상태인가요? 이완된 상태인가요? 이완된 상태예요? 긴장된 상태죠. 그 하나만을 봐야 되니까 통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늘 끝만 보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해질 수가 있을까요? 더 읽어볼게요. 자, 뭐 어떤 사람이 조깅을 하면서 그런 건 넘어갈게요. 자, 생각에서 나오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면 현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현존과 생각은 범위는 어디? 현존이 훨씬 넓고 생각은 현존이 쓰는 어떤 도구 같은 거죠. 에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돌멩이처럼은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정체성이 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집착하고 갈망하고 현존의 범위에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부분처럼 쓴다고 하면 어때요?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이게 전부야. 나가 전부고 그 안에 현존이라는 걸 내가 깨닫겠어 하면 나보다 현존의 범위가 작아야 되잖아요. 내가 깨닫는 거니까. 그랬을 때 자, 생각에 끌려다니면 현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현존이 더 큰 범위인데 생각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 더 큰 범위를 어떻게 알아차리기가 힘들겠죠.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관한 거니까요. 생각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온의 쌓임이라고 하는 눈, 봄의 쌓임, 귀, 들음의 쌓임, 코, 냄새 맡음의 쌓임, 입, 먹고 말하는 거에 쌓임, 이 감촉, 느낌의 쌓임이 이 비춤의, 이 쌓임들의 비춤의 작용이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주잖아요. 난 어떤 색깔이 좋아, 난 어떤 소리를 좋아해, 어떤 맛을 좋아해, 어떤 느낌을 좋아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쌓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콜라보 같은 거겠죠. 그랬을 때 생각은 그 쌓임은 어디에서 와요? 과거에서 오죠. 미래에 가서 내 오감의 쌓임을 경험합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존재하죠.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바탕, 기준이 있어야 미래라는 게 나오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나오겠습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미래를 준비하죠. 무엇으로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잘 살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유명한 어떤 분의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나의 기준.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다 그 건강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에 합당한 걸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길까요? 과거부터 계속 축적되어 와야지 생기지. 갑자기 미래에, 갑자기 지금 여기에서 기준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반드시 흐름 안에 있어야 되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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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 안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지. 에고도 존재할 수가 있고 흐름이 없다면, 그 의식의 흐름이 없다면 흐름이 끊긴 사람들,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흐름이 끊겼어요. 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나 어떤 사람이야, 어떤 색깔 좋아해, 어떤 음식 좋아해, 몸에 밴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생각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과거, 미래에 관한 것이 많네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건 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맞죠?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미래에 변화되겠다. 과거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 현재 변화시키는 것도 지금 변화시키는 거지 과거 것으로 돌아가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처가. 그 상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치료가 가능한 거지 미래에 가서 어떻게 치료합니까? 자, 이러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있는 건 내적 변화를 가져오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노연하고 이 순간에 노연한다면 생각이 조용해지면 현존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의식의 큰 변화입니다. 동의합니다. 의식의 큰 변화는 뭐 대단한 어떤 지식을 쌓아서 경험을 해서 신비 체험을 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진정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있고 이 순간에 있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식의 변화, 안정적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자, 생각이 조용해지면 현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생각이 스스로 조용해질 날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을 통제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 치고 생각이 스스로 조용해지고 고요해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생각은 자기가 알아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부터 놓여놔야지 그 생각을 잘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놓여나겠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행을 해야 되겠죠. 엄청 대단한 사람이 돼야 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남과 상관없이 나는 고용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놔두고 나는 내 마음만 알아차리면 되니까요. 생각이 고요해진 게 내 마음이 고요해진 겁니까? 생각이 있음과 상관없이 내가 고요하고 청정하면 내가 고요하고 청정한 건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안정권 안에 두려고 하는 그게 이제 에고가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일어나는 것이 사계절을 다 통제해서 한 계절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일입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대로 내가 잘 즐길 수만 있으면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의식적으로 생각의 흐름을 멈추는 것은 저는 환기, 내가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환기를 좀 자주 해주고 그 생각에 너무 굴파고 들어가지 않고 산책하고 쇼핑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누고 거실 밖을 나가서 현관을 나가서 조금 내 몸을 움직이는 거 이렇게 환기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 의식적으로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시겠죠? 자, 세 번째, 나 생각을 지켜보기. 자, 나는 생각을 지켜보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디에서 이걸 발췌해 왔을까요, 제가? 자,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창조한 것입니다. 영성은 믿음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의식의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자, 질문은 뭐였어요? 어떻게 생각을 멈출까요? 왜 생각을 멈춰야 되나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생각 때문이니까. 그랬을 때 세 번째, 나는 생각을 지켜보는 자와 같다. 나는 이퀄 생각을 지켜보는 자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좋은 말이죠. 자, 믿음이라는 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저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런 기준이 생기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기준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종이 이건 종이야라고 나는 종이라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종이네 이 정도 선이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그냥 확신이죠. 자, 믿는다라는 것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전제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막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막연하기 때문에 왜? 확실하다고 말해도 볼 수 없잖아요. 극락이니 지옥이니 천국이니 뭐 어떤 저기 무슨 정토세계니 이런 것들을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눈에 일단 보이지 않잖아요. 이 종이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니까 불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종이네, 천국이네 이렇게 안 되니까 천국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전제가 좀 불확실한데 이것이 깔려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은 잔 흐름이고 믿음은 그 잔 흐름이 쌓여가지고 된 퇴적물 같은 거니까요. 그 생각은 그럼 확실한 건가요? 우리의 생각 확실한가요? 나는 확실해. 분명히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확실해.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확실하다면 100사람이 이 종이를 보고 종이네 이렇게 말하겠죠. 확실하네요. 100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100가지의 평가가 나온다면 자, 100사람이 어떤 사과를 먹어봤는데 사과 맛에 대한 평가가 100가지가 나온다면 누구의 말이 확실한 사과의 맛입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이 계속 쌓여서 어떤 생각? 내 생각이 쌓여야 되겠죠? 저 사람 생각, 저 사람이 나는 사과가 달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사과가 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사과는 신 거야 이러실 겁니까? 사과는 달다고, 저 사람 왜 시다고 하지? 단데? 이렇게 느끼겠죠? 그랬을 때 이 단 사과에 대해서 생각이 쌓이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불확실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내 주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쌓이고 잔 생각이 쌓이다가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나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좋아요. 생각을 바꾼다.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영성은 의식의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신앙적인 사유체계의 나라에서의 어떤 마인드일까요? 영성은 의식의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의식의 다른 차원, 우리 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나는 복을 많이 받아서 이런 삶을 살고 저 사람은 복을 적게 받아서 저런 삶을 살고 깨달을 사람 따로 있고 깨닫지 못할 사람 따로 있고 행복할 사람 따로 있고 자유로울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이 구분 짓는 것인데 차원을 나누는 것인데 차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연에 따른 결과가 다른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인연에 따른 결과, 같은 콩을 심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인연을 지었어요. 그렇죠?
풀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해도 가려주고 물도 흠뻑 주면서 잘 키웠다면 가을에 수확할 때 훨씬 조금 더 많이 거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많이 거둔다는 확답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냥 콩 심어놓고 방치해 놓은 거 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인연에 따른 결과에 수순하는 거죠. 그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그 콩 자체의 본질은 인연에 따른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데 그것은 그냥 콩이라는 본질, 실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고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그대로 있고 그것이 인연의 어떤 과보를 따라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 차별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것의 전제가 다른 차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는 잘 모르겠네요. 세모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있음이 전부지 어떻게 이런 있음이 있고 저런 있음이 있겠습니까? 영성, 의식, 신성, 진화, 참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음, 마음, 깨달음, 견성, 성품이죠. 이런 것들이 언어적인 차이로 이렇게 쓰기 편하게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내용, 본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없다고 생각해요. 물고기 얘기 이제 지겹다. 이렇게 저희 회원이 얘기를 해서 안 하려고 오늘 했는데. 아니, 물고기가, 물을 보는데, 무슨 차원, 어떤 의식의 차원이 필요해야 물을 봅니까?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경전을 공부해서 복을 짓고 덕을 쌓아서 그래야 나한테 가장 가깝고 가장 그것밖에는 알 것이 없는 그 물을 보는데 그 물고기한테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알든 모르든 그 물고기는 언제나 깨달아져 있고 언제나 그물 속에 사는 것인데 늘 보고 있는 게 그물이잖아요. 그래서 차원을 나누는 것에서는 저는 조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본래는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바라보는데 판단 없이 바라보고 존재하는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말하고 둘째는 가끔은 의식적으로 생각의 흐름을 멈추어줘라. 그리고 3번째로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으니까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존재도 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